고통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왜 나는 아직도 괴로운가? 이 질문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나는 분명 무언가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졌다고, 이제는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노력하면 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해하면 견딜만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같은 무게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형태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믿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착각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병처럼, 계절처럼, 지나가는 구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견딥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저것만 해결되면 그때는 평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방법을 배우고 조언을 구하고 변화를 시도합니다. 한 가지가 효과가 없으면 다른 것을 시도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혹은 지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문제는 바뀌고 상황은 달라지는데도 고통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어제는 결핍이었던 것이 오늘은 공허가 되고 내일은 또 다른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면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한 가지 두려움이 사라지면 새로운 불안이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는 끝없는 순환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통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오해는 아닐까요?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제1장,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착각.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가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어제의 무거움이 조금은 가벼워졌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일으키는 순간 나는 압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통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가슴 한편에 혹은 머릿속 어딘가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이 그것을 지워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고통이 일시적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말은 위안이 되지만 동시에 거짓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고통의 형태일 뿐, 고통 그 자체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왜 나는 계속해서 고통이 끝날 것이라 기대하는가? 이미 수없이 경험했지 않았는가? 한 가지가 해결되면 다른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욕망이 채워지면 공허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럼에도 나는 또다시 같은 기대를 합니다.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착각은 욕망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결핍으로 인식합니다.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얻으려 합니다.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진단입니다. 고통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통은 욕망 그 자체입니다.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되고 싶은 마음이 곧 고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기다렸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었을 때, 잠시 동안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며칠 혹은 몇 시간.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었을 것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충족되면 다음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간 의식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욕망을 가진다는 것이고, 욕망을 가진다는 것은 고통을 안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삶이 멈출 것이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고통은 삶 그 자체입니다. 나는 이제 이해합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욕망이라는 것을. 평온을 원하는 마음, 편안함을 갈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고통을 연장시킵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시도는 고통을 강화시킵니다. 피하려 할수록, 저항할수록 고통은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 자체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부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료함입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인식입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고통은 언젠가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은 이해되어야 할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적으로 여기는 한,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고, 싸우는 동안 지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삶의 조건으로 인식하는 순간, 싸움은 멈춥니다. 창밖을 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나무는 바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만 흔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통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린다고 해서 부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림을 견디는 것, 그것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2장. 욕망은 왜 쉼없이 다음을 요구하는가? 나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 나은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누가 나에게 원하라고 명령한 것일까요? 욕망은 명령받지 않아도 생겨납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한 욕망은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배가 고프고, 배를 채우면 무언가 하고 싶어지고, 무언가를 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은 자동적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욕망은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생명 자체의 본능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더 많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다음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에는 최종 목적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얻으면 만족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얻고 나면 만족은 순간이고
곧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욕망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지금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뭔가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을 기다립니다. 내일을, 다음 달을, 다음 단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일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도 지금이 되고 다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욕망은 현재를 부정하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오래 기다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순간을 상상하며 그때는 행복할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기쁨은 예상보다 짧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이 짧은 이유는 욕망이 목표를 실제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과정 자체를 원합니다. 원하는 상태, 갈망하는 상태, 추구하는 상태를 원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욕망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즉시 새로운 목표를 찾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본성입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멈추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지는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는 쉴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항상 다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의지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우리를 통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욕망이라는 거대한 힘의 도구입니다. 나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멈출 수 있는가? 원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답은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욕망을 끌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최소한의 욕망은 지속됩니다. 배고픔, 갈증,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욕망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인식 자체가 욕망과의 거리를 만듭니다. 욕망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욕망은 여전히 있지만 나는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나는 욕망을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욕망을 바라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맹목적인 충동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자유입니다. 욕망은 계속 다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요구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알미 욕망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욕망은 무지 속에서 강력합니다. 이것만 얻으면 만족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욕망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상임을 알게 되면 욕망은 여전히 있지만 덜 절박해집니다. 나는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욕망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압니다. 욕망은 적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이라는 것을. 제3장 만족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공허. 마침내 나는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오래 기다렸고 노력했고 애썼던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은 달콤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기쁨이 몸을 채웠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이다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혹은 몇 시간 뒤 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비어있는 느낌,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 그래서 뭐라는 듯한 공허함입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허무한 것일까요? 왜 만족은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것일까요? 공허는 욕망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허는 욕망의 결과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남는 것은 공허뿐입니다. 욕망이 있을 때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집중되고 의미가 생깁니다. 이것을 위해 산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목적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흩어지고 의미는 흐려집니다. 남는 것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막연한 질문뿐입니다. 이것이 만족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만족을 원하지만 만족은 공허를 낳습니다. 욕망은 고통이지만 욕망이 없는 상태도 고통입니다. 우리는 결핍과 공허 사이에서 진동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성취한 뒤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뒤, 프로젝트를 마친 뒤, 오래 준비한 일이 끝난 뒤, 그 순간 이제 뭐지? 라는 질문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공허의 목소리입니다. 공허는 고요하지만 불편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상태입니다. 공허는 욕망보다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욕망은 적어도 방향을 줍니다. 고통스럽지만 생생합니다. 그러나 공허는 방향이 없습니다. 무감각하고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욕망을 찾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만족은 도착지가 아니라 중간 정거장이라는 것을. 만족 뒤에는 반드시 공허가 오고 공허 뒤에는 다시 욕망이 온다는 것을. 이것은 순환입니다. 끝나지 않는 순환입니다. 우리는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든 억누르든 순환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욕망을 억누르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욕망입니다. 욕망 없는 상태를 원하는 것 자체가 욕망입니다. 우리는 이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공허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받아들임이 집착을 줄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얻는다면 잠시 기쁠 것이고 그 뒤에는 공허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나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밖의 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잎을 떨구고 겨울에 앙상해집니다. 나무는 여름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계절의 순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4장.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키운다. 고통이 찾아올 때 나의 첫 반응은 거부입니다. 이건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빨리 사라져야 해. 이런 생각들이 즉시 떠오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신체적 위험과 내면의 고통은 다릅니다. 신체적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불에서 손을 빼면 화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고통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고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피하려 합니다.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바쁘게 움직이고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덮으려고 애씁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는 역설적으로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왜냐하면 회피 자체가 고통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견딜 수 없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고통에 더해집니다. 원래의 고통의 저항이 더해지면 고통은 2배가 됩니다. 첫 번째 고통은 사건 자체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 고통이 더 큽니다. 당신은 작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더 큰 괴로움에 빠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불안해진 경험 말입니다. 불안 자체보다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저항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싸우느라 지칩니다. 싸움은 고통을 없애지 못하면서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은 또 다른 형태의 욕망입니다. 고통 없는 상태를 원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욕망이 그렇듯 이 욕망도 충족될 수 없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잘못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머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몸의 감각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고통도 있습니다. 고통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순간의 일부입니다. 특별히 더 중요하지도 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의 관찰자입니다. 이 관찰자의 위치에서 나는 평온합니다. 고통이 있지만 나는 고통이 아닙니다. 불안이 있지만 나는 불안이 아닙니다. 감정과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나는 하늘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당신도 조용히 앉아서 내면을 관찰해 보십시오. 무엇이 고정되어 있고 무엇이 변하는지 보십시오. 감정은 변합니다. 생각은 변합니다. 고통도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의식이 평온의 자리입니다. 고통이 와도 의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식은 고통을 담을 뿐 고통에 물들지 않습니다. 잔에 물을 부어도 잔은 물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평온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평온은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고통과 욕망과 저항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해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보일 것입니다. 평온도 그와 같습니다. 고통이 남아 있어도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고통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평온은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표면은 파도로 출렁이지만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나는 그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마 평생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고통만이 아닙니다. 나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자 고통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이것이 내가 도달한 곳입니다. 고통의 끝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이해의 끝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끝으로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고통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 것입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 욕망은 끝이 없다는 사실, 저항은 고통을 키운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이 알미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맹목적인 충동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는 여전히 원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이유 없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둡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다만 관찰합니다.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고통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고통을 이해하십시오.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왜 지속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십시오. 이해는 변화를 낳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깊은 변화입니다. 당신은 같은 고통을 겪지만 다른 방식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이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 알미 고독을 덜어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삶의 조건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제 창밖을 봅니다. 나무는 여전히 거기 서 있습니다. 비바람을 맞았고, 가뭄을 견뎠고, 계절을 통과했습니다. 나무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저 삽니다. 나무는 봄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무는 각 계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추위 속에서도 더위 속에서도 나무는 그저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불완전함 속에서, 끝없는 욕망 속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평온하게,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용입니다. 체념은 패배의식이지만 수용은 현실인식입니다. 나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고통이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내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강요하지 않는 결론, 위로하지 않는 결론, 다만 사실을 말하는 결론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이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곳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평온할 수 있는 곳에. 평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지금 여기입니다.